여러분 오늘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포트폴리오 앱 딱 열어보시고 약간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아, 화면에 주요 지수들이 전부 0.00%로 찍혀 있던 거 말씀이시죠? 저도 처음에 보고, 데이터 전송에 오류가 났나 싶었어요. 맞아요. 막 지수가 다 0.00%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오늘은 시장이 그냥 좀 숨을 고르나 보다. 별일 없었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네, 숫자로만 보면 정말 평화로운 하루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오늘 아침에 발행된 따끈따끈한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를 저희가 쫙 뜯어봤잖아요. 이 0.00%라는 숫자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착시 현상이죠. 네, 오늘의 시장이 낮잠을 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본 것 중에 가장 치열하고 폭력적인 주다리기가 벌어진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 회색빛 0.00%라는 장막을 걷어내보는 겁니다. 그 뒤에서 아주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추적해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루하게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서 여러분의 완벽한 정보의 지배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의 포지션이 가만히 있었던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매수와 매도가 가장 팽팽하게 맞붙었을 때 이런 극단적인 무승부가 나오거든요. 그게 참 리포트에 나온 종가 데이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코스피 6219.09 그리고 코스닥 1174.85 둘 다 변동률이 0.00%였어요. 네, 바다 건너 미국 시장도 똑같았죠. S&P 500이 7126.06, 다우존스가 49,447.43으로 마감했는데 둘 다 0.00%였습니다. 기록하면서 0.26% 살짝 밀렸고요. 네, 나스닥만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죠.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레드존까지 꽉 밟고 있는 스포츠카 엔진이 떠올랐어요. 오, 아주 적절한 기계적 비유네요. 겉보기엔 제자리에 딱 멈춰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내부 기계 장치들은 막 터지기 일부 직전인 상태인 거죠. 매수와 매도가 피 터지게 싸운 교착 상태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 가속 페달과 주차 브레이크가 각각 무엇인지 분석해보면 지금 시장의 딜레마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럼 먼저 그 가속 페달, 그러니까 지수를 막 밀어 올리려는 엔진의 폭발력부터 짚어볼까요? 이 낙관론의 근거가 뭔가요? 네, 그건 아주 명확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편 사이클하고 AI 인프라에 대한 거대한 베팅이 제대로 맞물려 들어간 거죠. 리포트에서 그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걸로 골드만삭스의 코스피 8,000포인트 시대 전망,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52주 신고가 경신을 꼽았더라고요. 네, 하이닉스가 11만 6,600원을 찍었다는 건 단순히 그 개별 기업의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글로벌 거대 자본이 AI가 만들어낼 하드웨어 슈퍼사이클에 완전히 전면적으로 베팅했던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거시적인 악재가 떨어져도 반도체 마진율 상승이라는 그 미시적인 숫자가 그걸 뚫고 올라갈 만큼 강력하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8,000포인트를 전망한 핵심 논거도 결국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재평가, 그러니까 밸류업 모멘텀에 AI 밸류체인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이 결합되었다는 데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지금 1, 2년짜리 짧은 테마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향후 10년간 이어질 글로벌 컴퓨팅 인프라의 교체 주기를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는 겁니다. 와, 10년짜리 교체 주기요? 그런데 그 엄청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도 차가 앞으로 못 나갔잖아요. 그 주차 브레이크의 정체는 뭔가요? 그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미군이 오만만에서 이란 화물선을 납포했다는 소식이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유일하게 0.26% 하락한 거군요. 13기 동안이나마 이어지던 랠리에 피로감이 쌓였는데 이란발 불확실성이 딱 터지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거네요. 네, 그 나스닥의 하락은 금리 민감도랑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금리 민감도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오만만 사태가 단순히 중동의 군사적 마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곧바로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은 꺾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와서 평가받는
그 고퍼 기술주들에게는 아주 즉각적인 밸류에이션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나스닥이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정말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거죠. 에너지 가격 상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식시장이 0.00%로 멈춰서 눈치만 보는 동안 주식시장 밖의 진짜 돈들은 말 그대로 요동을 쳤잖아요. 네, 원자재랑 채권 시장 흐름이 주식 시장의 고요함이랑 완벽하게 대비됐죠. 국제유가, 그러니까 WTI가 하루 만에 무려 7%나 폭등해서 배럴당 89.61달러를 기록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소식이 바로 가격에 반영된 건데 여기서 제가 리포트 보면서 진짜 예리한 딴질 하나 걸고 싶었거든요. 오,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아니 잠깐만요. 유가가 하루 만에 7%나 폭등을 했다면 기업들 마진율 깎이고 사람들 지갑 얇아지는 건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렇죠. 경제 교과서대로라면 증시는 폭락으로 응답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증시가 0.00%로 안 무너지고 버텼다고요. 이거는 유가 폭등을 상쇄할 만한 어떤 강력한 방어막이 있었다는 뜻인데 리포트 보니까 그 방어막으로 트럼프 타코 기대감이라는 걸 언급하더라고요. 타코가 먹는 타코는 아닐 텐데 이게 대체 뭔가요? 하하, 네, 먹는 타코는 아니고요. 여기서 타코, 즉 TACO는 일종의 시장 은어입니다. Tactical Agreement and Ceasefire Offer의 약자인데 전술적 합의와 휴전 제한을 의미하는 거시적 기대감을 뜻해요. 아, 전술적 합의와 휴전 제한이요? 네, 유가가 7% 올랐다는 건 팩트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장기적으로 유지될 구조적인 상승으로 본 게 아니에요. 정치적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지정학적 레버리지라고 해석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시장은 지정학적 위기 자체보다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타결이 더 빨리 나올 거다 여기에 베팅을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유가가 이대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게 놔두면 미국 내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파격적인 협상 카드가 던져질 거고 결국 유가는 며칠 내로 안정될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그 7% 폭등 충격을 흡수해버린 겁니다. 정말 시장 참여자들은 한 단계 앞서서 계산을 하는군요. 정치적 해결에 대한 낙관론이 하락을 딱 막아준 셈이네요. 네, 늘 시장은 뉴스의 이면을 가격에 선 반영하니까요. 진짜 흥미롭네요. 그리고 자산시장의 요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를 보고 저는 와, 이제 정말 사려운 시대구나 하고 실감을 했습니다. 아, 안전자산 동반 상승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3,000달러.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정확히 똑같은 숫자를 기록했어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이랑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불렸던 비트코인이 똑같이 103,000달러라니 비트코인도 이제 금 같은 구명조끼 취급을 받는 건가요? 가격이 같아졌다는 그 상징성도 크지만 이 두 가지 흐름의 기저에 깔린 역학을 분리해서 보는 게 이번 브리핑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아, 두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올랐어도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군요. 금이 103,000달러로 오른 건 명백하게 공포의 프라이싱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실물 경제 위협이 딱 터지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가장 고전적인 공식에 따라서 리스크 헤지용으로 금을 쓸어 담은 거죠. 그럼 비트코인의 상승은요? 전쟁 공포 때문이 아니라면 어떤 요인 거죠? 비트코인은 좀 기계적이고 구조적인 상승으로 봐야 합니다. 금의 상승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조건 반사라면 비트코인은 월스트리트의 자금 배관 자체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금 배관이 바뀌었다고요? 아, 리포트에서 언급된 ETF 순유입 지속, 그거랑 관련이 있나요? 네, 정답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도권에 딱 정착한 이후로 이제는 자산운용사들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1%에서 2%씩 기계적으로 할당되고 있거든요. 아하,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막 무서워서 팔 수도 있는데 기관들의 알고리즘이나 매일 들어오는 퇴직연금 같은 패시브 자금은 정해진 비율대로 비트코인 ETF를 계속 사들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방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콘크리트 바닥이 생긴 거죠. 와, 예전 같았으면 나스닥 빠지고 전쟁 뉴스 도배될 때 비트코인은 5%씩 막 급락하는 게 공식이었잖아요. 그랬죠. 변동성의 대명사였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제도권의 패시브 자금이 유동성 쿠션 역할을 딱 해주면서 오히려 금이랑 나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새로운 대체 자산으로 편입이 끝났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직면한 새로운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자산 배분 모델이 더 이상 과거의 공식대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와, 자본주의 룰이 막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걸 목격하는 기분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글로벌 자본의 대이동, 이른바 의자 뺏기 게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포착됐죠. 미국 증시가 중동발 불안감에 짓눌려서 0.00%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동안 스마트 머니들은 힘이 다른 대륙으로 짐을 싸서 피난을 가고 있었더라고요. 네, 글로벌 자금이 유럽과 아시아로 향하는 신호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가 좀 아이러니해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자금이 향하면서 독일 DAX 지수랑 영국 FTSE 100 지수가 나란히 0.77% 상승했잖아요. 네, 아주 눈에 띄는 상승세였죠.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륙이 유럽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서 전쟁터가 있는 곳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게 완전 모순처럼 들리지 않나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거 되게 의아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자금의 성격을 쪼개어 보면 아주 정교한 양방향 해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양방향 해지 전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작동한 건가요? 유럽 증시를 밀어올린 두 가지 메인 동력이 바로 방산주 강세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입니다. 리포트 보면서 저도 그 두 키워드가 참 냉혹하면서도 확실하다고 느꼈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유럽 각국이 국방 예산을 GDP의 3%에서 4%까지 막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 결과가 유럽 방산 기업들의 진화로 나타난 거죠. 예전에는 단순한 성장주였다면 이제는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배당주 겸 바치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자본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실적 방어주가 된 거군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평화협상 기대감은 뭔가요? 그건 일종의 거대한 콜옵션이죠. 방산주로 현재 실적을 딱 방어하면서 동시에 만약 전쟁이 끝날 경우 수백조 원 규모로 쏟아질 전후 재건 사업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에 미리 베팅을 하는 겁니다. 와, 진짜 단순한 피난이 아니었네요. 미국 증시는 이미 AI 랠리로 넘어올라서 비싼데 중동 리스크까지 터지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유럽으로 기민하게 비중을 옮긴 거군요. 정확합니다. 철저한 계상에 따른 리밸런싱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의 나홀로 랠리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본 니케이가 0.77%, 중국 선전지수가 0.62% 올랐는데 이쪽은 전쟁이나 재건 테마는 아니잖아요. 네, 아시아 증시를 상승시킨 동력은 유럽과는 내러티브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은 철저하게 실적이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리포트에서 언급한 1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이군요. 특히 반도체랑 인프라 중심의 AI 기술주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하던데 네, 아시아 증시는 지금 글로벌 매크로의 외풍, 그러니까 중동 쇼크를 무시할 만큼 강력한 자체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방어막의 소재가 바로 AI인 거죠. 아까 인트로에서 살펴봤던 그 낙관론의 가속 페달이 아시아에서는 그대로 시장을 쭉 밀어 올린 거네요. 중동 쇼크가 유가를 7%나 올렸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 쏟아붓는 돈이 훨씬 크다 이거죠. 맞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대한 자본적 지출이 한국,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과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실적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팩트가 그 모든 악재를 압도해버린 겁니다. 호르무즈 협의 봉쇄돼서 물류비가 좀 오른다고 한들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칩 주문을 취소할 리는 없으니까요. 절대 안 하죠. 지금 칩 확보는 그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도 절대 훼손되지 않는 수요. 그게 아시아 시장 반도체 밸류체인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준 거군요. 결국 4월 21일 하루 동안 글로벌 자본은 아주 철저하게 각 지역의 가장 강한 모멘텀에 올라탄 겁니다. 미국은 눈치를 보고 유럽은 해지를 하고 아시아는 성장에 베팅한 셈이죠. 똑같은 지구별에 살고 있는데 대륙마다 시장을 움직이는 자본의 내러티브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게 진짜 스릴 넘치지 않나요? 네, 그게 매크로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죠. 자, 지금까지 0.00%라는 수면 아래의 복잡한 역학을 싹 해부해봤으니 이제 이 정보들을 무기 삼아서 당장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이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방향을 좀 제시해드릴게요. 이번 주 주간 증시 캘린더를 보면요. 화요일에는 미국의 근원 소매 판매와 소매 판매 지표, 수요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와 미국 원유 재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한국 1분기 GDP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PMI까지 아주 준줄이 대기 중입니다. 캘린더에 별 3개짜리 중요도를 가진 지표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다는 건 이번 주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엄청난 변곡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지표가 너무 많아서 막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딱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가가 7%나 올랐으니까 수요일에 원유 재고 발표가 가장 무서울까요? 아니면 테슬라의 실적이
나스닥을 깨울까요? 딱 하나만 고르라면요. 하나만 고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표들이 독립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도미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시작은 유가입니다. 유가 급등의 충격이 실물 경제에 전이되었는지를 화요일의 소매 판매 지표로 확인하는 거죠. 에너지 비용 증가가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다면 소비가 꺾였을 테니까요. 아하, 소비가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니까 그 첫 블록이 무너지는지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수요일에 그 소비 침체라는 악재를 기업이 뚫어낼 수 있는지를 테슬라 실적 발표를 통해 채점하는 겁니다. 전기차는 금리나 소비 심리에 가장 민감한 내구재니까 테슬라가 거시적 악재를 뚫고 성장을 증명한다면 시장 향방을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PMI는 그 충격파가 고용 축소와 제조업 위축으로 이어졌는지 최종 결과를 확인시켜주는 성적표가 되는 거죠. 목요일에 나오는 한국의 1분기 GDP도 전년비 2.7%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거 꼭 눈여겨보셔야겠네요. 아시아 시장을 지탱하는 수출과 반도체 실적이 국가 펀더멘탈을 얼마나 올렸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자리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단일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유가 급등에서 시작해 소비 위축, 기업 마진 압박, 고용 둔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중 어디서 방어선이 구축되는지를 추적하는 게 핵심입니다. 와, 지표를 개별 뉴스가 아니라 연속된 스토리라인으로 읽어내니까 시장의 노이즈는 확 사라지고 진짜 시그널이 딱 보이네요. 오늘 브리핑에서 가져가셔야 할 가장 완벽한 인사이트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를 샅샅이 훑어보니까 아침에 무심코 지나쳤던 0.00%란 숫자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그 밑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굉장감, 유가 7% 폭등, 글로벌 자금의 유럽 대이동, 그리고 AI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정말 치열하게 충돌했던 하루였네요. 시장은 무질서해 보여도 항상 모든 정보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숫자에 압축해냅니다. 오늘 그 압축을 풀어내는 법을 아신 게 가장 큰 수확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저 지수만 보고 오늘 장은 좀 밋밋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면 아래에 거대한 백조의 발차기를 여유롭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셨습니다. 아주 든든한 정보의 지배자가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브리핑을 쭉 곱씹으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철학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시장이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있잖아요. 네, 어떤 모순이죠? 한쪽에서는 바닷길이 막히고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아주 구시대적인 리스크가 유가를 폭등시키면서 시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공포죠. 그런데 완벽하게 같은 시간, 다른 한쪽에서는 코스피 8천을 논하면서 AI와 반도체가 만드는 미래를 엄청나게 낙관하고 있어요. 이 지정학적 공포와 기술의 진보, 과연 2026년의 시장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정말 거대한 두 에너지의 충돌이네요. 네, 이 흥미로운 줄다리기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